KPS 박몽 대표입니다. 오늘은 캡처원 기초 강좌 34강 이미지 복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복제 생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촬영한 RAW 이미지를 캡처원에서 가상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복제 생성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복사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뭐 윈도우나 맥에서 RAW 복사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생성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아예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AW 30메가짜리가 복사를 하면 60메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캡처원은 이 이미지 복제 생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상 복제, 가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사는 하지만 아주 적은, 극히 작은 용량으로 캡처원에서 마치 복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상 복제로 할 이미지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캡처 버전에 따라 지금 여기서는 원본 복제, 보정값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1.4 버전 기준이고요. 만약에 20 버전이나 12 버전, 옛날 버전을 쓰는 분들은 아마 변형 복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형 또는 변형 복제 이런 식의 다소 생소한 용어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번역본에서 잠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혼란스러운 이런 용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캡처원에서 변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의미를 다시 정정하자 그러면은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헷갈리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를 이제 원본 복제, 그리고 보정값 복제, 또는 변형 복제를 이렇게 보정값 복제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매뉴얼에서 보면 여기 보면 새 변형, 그리고 변형 복제, 이게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번역이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캡처원 본사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정을 해나가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빠르게 이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새 변형 또는 변형 복제가 이미지를 복제 생성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 변형 또는 원본 복제 또는 변형 복제 또는 보정값 복제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그대로 내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보정값 복제를 누르면, 잘 보시면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상 복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일명은 변하지가 않고요. 이 안에서 2번이라는 게 지금 내가 원본에서 수정한 값을 복제한 상태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보정값 복제를 누르지 않고 이 원본 복제를 눌러주면요, 촬영했을 때 원본 그대로로 보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지만 이게 가상 복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번이 원본은 아닙니다. 1번을 지우던 3번을 지우던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지우면은 이렇게 한 장의 사진만 나오면서 1, 2, 3번이 다 사라지고 최초의 한 장만 남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자, 보정값 복제, 이런 식으로 가상 복제해 주는데, 다 지우면 안 되고 한 장만 남겨놓고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 복제 생성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냐? 자,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하늘을 파랗게 하고 싶다든지 인물의 보정을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색온도를 보정하고 노출을 보정해주고 채도를 변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내가 컬러 에디터에서 또는 컬러 밸런스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정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전 이후를 보면서 사진의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수정 전 수정을 보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다시 리셋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보정값 복제를 누른 다음에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사진을 좀 더
가로로 보는 것보다 세로로 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커맨드 B 또는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똑같은 사진이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내가 이 사진에 섀도우를 좀 올려준다든지 죽인다든지 또는 컨트라스트 강하게 해본다든지 또는 약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채도를 좀 죽여준다든지 또는 컬러 밸런스에서 다른 톤으로. 자, 왼쪽의 원본과 오른쪽의 복제본을 비교하면서 수정전 수정을 한눈에 보면서 내가 원본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의 원본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리셋을 눌러주고, 자, 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최초에 내가 다시 한번 지우고 원본이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자, 보정값 복제를 자, 두 번째 했고요. 다시 한번 보정값 복제 3번이 생겼죠. 또 보정값 복제하면 자, 적당히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4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썸네일 브라우저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고요. 실질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진에 이걸 흑백으로 보고 싶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스타일, 내 컴퓨터에 있는 스타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또는 광고주, 클라이언트가 흑백 사진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캡처원의 도구 탭에 보면 스타일 탭이 있죠. 스타일 탭에서, 자, 기본 스타일에 보면 흑백을 이렇게 제공되는 흑백 스타일이 제공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여기서 유념할 또 사용 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한 장의 원본에서 3장의 가상 복제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스타일을 갖다 대면 나는 한 장만 스타일을 흑백으로 보고 싶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변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오른쪽 위에 선택 편집 아이콘이 자동으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이콘은 과거에 제가 이괄 적용 아이콘이라고 제가 그래서 저라면은 요 용어를 좀 선택 편집이라는 것보다 좀 단어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괄 적용 아이콘이라고 저는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진을 과거에 보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복사 적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괄 적용할 때 이게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또한 내가 캡처원에서 내보내기 할 때 여러 장의 사진을 내보내기를 할 때 이 이괄 적용이 안 꺼져 있으면은 내보내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게 되죠. 선택한 모든 변형 편집, 이괄 적용 아이콘이 꺼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나열을 하느냐? 지금 이 이괄 적용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괄 적용한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는 아이콘인데 지금과 같이 가상 복제를 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이걸 잠시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런 스타일을 적용할 때 이 사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켜져 있으면 다 적용돼 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끄고 이 사진은 원본이니까 뭐 리셋을 하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한 장의 사진을 이런 느낌의 흑백으로 보고 이 사진은 다른 컬러 이런 느낌으로 보고 이 사진은 또 다른 걸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눌러서 이런 피부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다시 휠을 돌려서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사진 자체를 흑백으로만 보고 싶다. 여러 가지 흑백이 많지 않습니까? 요 흑백으로 하고 이 사진은 요 흑백으로 하고 이 사진은 이런 느낌으로 했다. 이 상태에서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확대를 해보면 어떤 사진은 입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입자가 있는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흑백이지만 미묘한 이런 개조가 필요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흑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상 복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상 복제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더 완벽한 사진을 보정을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손님들에게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손님에게 더 다양한 효과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 제가 제공한 한글 매뉴얼을 보시면은요, 이게 썸네일 브라우저들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요 아이콘이죠. 요걸 눌러주면 싹
튀어나왔다 숨겼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복제를 풍경 사진을 했단 말입니다. 6장을 했어요. 그래서 6장을 했죠. 그럼 6장을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숨겨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한 이런 사진 또한 내가 랜드스케이프에서 흑백 이런 사진 또는 흑백 2 이런 사진 컬러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마우스를 갖다 대서 내가 다른 효과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가상 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본 복제는 촬영했을 때 원본 그대로 보정값 없이 복제하는 거고요. 보정값 복제는 내가 보정한 값 그대로 그 값이 따라가서 복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이 복제가 됐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하면요 이게 1번이 되고 만약에 자 이 사진도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컬러로 바꿔주고 이 사진도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고 이 사진도 이런 느낌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첫 번째로 하고 싶어.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 하는 대로 번호가 바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복제 생성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캡처원의 제가 이제 KPOS에서 제공하는 한글 매뉴얼이 이제 34강이 오늘로써 마무리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35강, 예, 지금 홈페이지 가보면은, 자, 지금 저희 KPOS의 아카데미의 캡처원 강좌 보면, 자, 오늘 제가 34강 이미지 복제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 다음 시간에 환경 설정, 캡처원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FAQ를 다루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캡처원 22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올해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많은 이 매뉴얼들을 이 본사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 KP 정품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글화 작업을 했는데요. 다음 2022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의 촬영의 환경에 맞춰서 좀 더 새로운 버전의 한글 매뉴얼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초 초보자분들과 또는 이제 프로 분들을 위해서 사용 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사용 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제공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들과 사용 팁을 기반으로 좀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의 매뉴얼로 또 2022년도 버전을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제 이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다 또는 너무 느리다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조금 지루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의견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또는 이제 이 마무리 시점까지 더욱더 분발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유용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KPOS 박모홍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